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하시고요. 그 안에 보면은 jQuery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jQuery를 쓸 거예요.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CSS를 좀 이렇게 매기시면 CSS 보겠습니다. 스타일 이렇게 매겨주시고 스타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스타일 중에서 그 저희가 점 데이터 로우 데이터 로우에 h 오버 마우스가 올라가면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백그라운드 같은 거 좀 바꿔주시고요. 백그라운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백그라운드가 있죠. 샵 AAA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뿐만 아니라 커서가 손가락 표시로 좀 바뀌었으면 되겠죠. 커서 포인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웬만하면 나오시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JSP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다시 새로 고치지 않더라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 F4키를 누르시면 이제 새로 고치면 되고, 마우스가 되면 이제 색상이 이렇게 바뀌죠. A에는 조금 진하네요. 예, 지난번에 A는 좀 진한 것 같고, CCC 정도에 해당되는, 너무 진하면 약간 그 없어 보이거든요. 예, CC 정도나 이렇게 해서 약간 연한 회색 정도로 진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CSS가 잘 먹는 걸 한번 보셨고요. 이제 클릭은 안 됩니다. 지금 클릭을 하면 이벤트죠. 이벤트 처리를 시켜야 되는데 jQuery의 이벤트 처리, 클릭 이벤트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함수에 속하는 이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밑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 한개 짜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쓰시고 이제 펑션 붙이시고요. 펑션 가로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쳐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는데, 이거 jQuery 안에다가 펑션을 집어넣는 걸로 쓰셔야 되겠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 jQuery 달러 jQuery jQuery 대신에 달러 쓰는 거죠. 달러 가로 열고 펑션이라고 써라.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치시면 이게 이제 onReady랑 동일한 역할을 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요 안에다 쓰면은 이제 밑에 도큐멘트들이 전부 다 나오면, HTML 태그들이 전부 다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동작화 시키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그 로딩이 다 되면 이제 동작화 시키는 함수를 한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만 이제 쓰시면 됩니다. 달러 이벤트 처리니까 가로 열고 뭘 찾아요? 상따표 찍고 점 데이터 로를 찾아요. 이거에다가 점 클릭 이벤트를 붙인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클릭 이벤트를 붙이면 클릭 가로고 닫고 사이에다가 이것 좀 실행시켜서요. 펑션 가로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그래서 파라미터를 클릭 이벤트 하는 데다가 넘겨서 클릭 함수에다 넘겨서 사용하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를 상당히 많이 보시게 되고요. jQuery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점이니까 클래스예요. 클래스니까 여러 개예요. 아시겠죠? 여러 개에 한꺼번에 붙여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로케이션 쓰면 되겠죠. 로케이션 이꼬르 저희가 이제 상따표 찍고 뷰.do로 가라,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그 나중에 글번호를 넘기셔야 돼요. 지금 현재 글번호를 찾자 이런 거는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링크만 걸리는 거죠. 그냥 데이터는 안 넘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데이터 넘길 때는 글번호를 찾아야 돼요. 로케이션 쓰시면 href라는 속성에 이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다음에 이제 그 브라우저 객체에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 저장을 하게 되면 URL이 바뀌게 됩니다. 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새로 고침하시고, 게시판에 있을 때 새로 고침하시고 글을 클릭을 하면 이제 글 보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링크를 잘 걸어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넘겨고, 글쓰기도 이제 글쓰기 버튼에 클릭 이벤트로 클릭 이벤트를 붙여서 이제 앵커 태그를 이용한 클릭 이벤트, 여기는 앵커 태그로 썼고요. 아시겠죠? 이 여기 그 줄에 대한 것은 클릭을 실제적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이벤트를 붙여서 데이터 로우에 클릭 이벤트 줘서 이렇게 쓰자라고 이제 jQuery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그 링크를 걸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이제 글쓰기, 글 보기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글 보기로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짜 보시면 저희가 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글 쓰기는 좀 이따 하고요. 글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뷰.jsp고요. 게시판 글보기만 이렇게 보여주자라고 했는데 얘도 이제 디자인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을 쓸 거예요. 그럼 list.jsp에 부트스트랩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이렇게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사 하셔서 뷰.jsp에다가 이제 이렇게다가 이제 붙여넣기 이거 쓰시면 되고요. 이런 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를 계속 쓸 때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계속 쓸 때마다 붙여요. 그리고 뭐 그 바디 안에도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거 이렇게 붙여요. 컨테이너 div 붙이고 뭐 클래스 이꼬르 쌍따삐도 있고 뭐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한 개 붙여두시고 슬래시 div는 슬래시 바디 바로 위로 써주시고 제목은 뭐 이렇게 제목 한 개 써서 이렇게 쓰자. 요거를 이제 템플릿으로 등록을 시킬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맨 처음에 템플릿은 저희가 이제 이런 위에 라이브러리가 없거나 이런 전체 구조가 없으실 때 템플릿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JSP 만들 때 요게 지금 부트스트랩과 함께 돼 있는 JSP를 만들고요. 나중에 가시면 부트스트랩이 없는 거를 만드셔야 돼요. 아시죠? 없는 거를 사이트 메시 쪽에 가시면 이런 것들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 요거 지금 복사 붙여놓게 했는데요. 저희가 JSP 보드에다가 보드 폴더 이런 데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 하시면요. JSP 파일을 찾아요. 얻어 눌러서 JSP 파일 만들 건데 넥스트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뭐뭐.jsp 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백인데요. JSP 쪽을 갈 건데 JSP 파일입니다. 뉴에서 사용하시는데 뭐 여기다가 뭐 test.jsp 그럼 넥스트도 누를 수 있어요. 그냥 new 파일 JSP 그냥 내비둘게요. 넥스트 누르면 템플릿 바꿀 거라서 JSP 템플릿이라는 게 여기에 보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거는 이제 무엇인가 잔뜩 등록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JSP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페이지 오브젝트 태그 페이지네이션 태그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등록을 시켜 놓고 걔를 선택하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new JSP 파일 리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통째로 다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데이터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좀 편하게 쓸 수 있다. 이거 한번 보셨고요. 지금은 캔슬을 누를게요. 캔슬을 눌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마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할 수도 있는데 만들 때마다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그냥 템플릿을 한 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등록을 시키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div로 컨테이너 만들고 게시판 글보기를 이용해서 이제 게시판 글보기를 할 건데요. 게시판 글보기를 할 때에 이제 꺽쇠패시 JSTL 같은 것도 필요하세요. JSTL이 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리스트에도 JSTL이 필요하거든요. 포문이나 포이치문 뭐 아니면 FMT 이런 게 이제 필요해서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뭔가 쓰시거나 작성을 할 때 필요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뷰.jsp에도 댓글이 또 반복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JSTL이 꼭 필요합니다. 됐죠? 예, 여기다 테이블 한 개 만들고요. 테이블 만드시고 여기다 오면 이제 테이블입니다. 클래스 이꼬르 테이블 이렇게 해서 테이블처럼 보이도록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 주시고요. 앞에 제목 뒤에 내용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앞에 th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해 주시고 뒤에 td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되셨나요? 이게 줄 단위로 이제 쓰시면 되고 맨 앞에 이제 글 번호를 지금 이제 번호를 보이게 만드시고 맨 처음엔 데이터베이스에서 안 가져오니까 그냥 1 쓸게요.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조회수, 내용 이게 6개 되는데 어쨌든 써보겠습니다. 맨 앞에 번호, 두 번째는 이제 제목 보여주면 되겠죠. 제목을 보여주세요. 제목은 뭐 스프링 이렇게 쓸게요. 스프링. 그 다음에 내용을 보여주겠죠. 내용을 보여줘야 되고, 내용은 이제 프레임워크 이제 리스트에는 안 보이는 건데 여기서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얘가 그 p태그나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는 프리태그 같은 걸 좀 써주세요. 프리태그를 쓰시면 이게 이제 엔터 치면 엔터 친 게 보이고요. 프리태그 엔터를 치면은 엔터 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바 여러 번 누른 거 이런 걸 다 보이게 하려면 프리태그를 쓰시면 좋고요. 그런데 이제 프리태그에 그 테두리나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테두리 같은 거 보이시면 좀 껄끄러우니까 테두리는 없애자 뭐 이렇게 이제 CSS로 매기시면 깔끔하게 보이시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프리태그 정도로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제 작성자는 뭐 LE 그냥 데이터가 DB에서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작성일이 있어야 되고, 작성일은 2020년, 오늘 날짜 2020년 이제 09 21일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마지막 한 개 더 필요하죠. 조회수 관계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회수 관계 필요하고, 조회수는 뭐 10번 조회했다 썼으니까 10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는 이제 DB에서 불러와서 얘네들을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여기서 불러와서 여기를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TR에서 조회수까지 했는데, 맨 마지막에 TR을 한 개 더 만들어 주시고요. 위에는 두 칸입니다. TH도 한 칸, TD도 한 칸. 그 두 칸이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TR 안에, 한 줄 안에 TH 한 칸, TD 한 칸. 이렇게 해서 두 칸이 돼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제일 많이 칸수를 이제 칸수에 맞춰줘야 돼요. TR을. 근데 여기는 한 개 뺄 거예요. 맨 아래 거에다가 한 개를 지울 겁니다. TD만 남겨놓고. 왜냐면 여기다 버튼을 만들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만드는데, 앵커 태그로 만들면 좀 쉽다고. href 이꼬르 뭐 리스트로 갑시다. 또는 이제 업데이트 수정으로 갑시다. 업데이트.to 수정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수정 쓰시면 되고, 수정, 삭제, 뭐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리스트로 가고, 그 다음에는 삭제할 거고요. 삭제할 거고, 그 위에 건 업데이트인데 얘는 델리트 삭제가 델리트.2죠. 리스트는 그냥 리스트.2에 해당이 되겠죠. 리스트.2 뭐 이렇게 쓰시게 되고, 요거는 앞에서 분석한 대로 여기 있죠. 리스트.2 그 다음에 삭제 델리트.2 수정 업데이트.2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써놓은 겁니다. 분석 설계한 게 있으면 되게 편하고요. 없으면 어렵고요. 데이터는 물론 넘기지 않고 가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거는 한 칸, 두 칸이에요. TH 여기 한 칸, 두 칸. 밑에 거는 한 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앞에 거랑 맞춰가지고 이렇게 포메이션이 됩니다. 서로 양식이.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합쳐서 한 개로 만들어야겠죠. 요거 요 한 칸, 두 칸인데 얘도 이제 두 칸처럼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두 칸을 합쳐서 한 개로, 그게 칼럼 스판입니다. 칼럼 스판 2. 여기는 이제 두 칸을 의미해요. 이거 한 개가 두 칸을 의미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시면 이제 하게 되고요. 이 HTML에서는 합치는 건 있는데 분할하는 건 없어요. 합치는 거는 분할하기에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딴 게다 쓰기가 좀 그러니까 합치는 건 있는데 분할한 게 없어서 제일 많이 분할해야 되는 칸을 가지고 분할을 충분히 하고 그 나머지를 합치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사용하셔서 써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지금 TD 부분을 요걸 한 칸으로 만들어서 두 칸처럼 인식이 되도록, 이게 한 칸, 두 칸이죠. 얘도 한 칸, 두 칸이 되는 겁니다. 칼럼 스판 해가지고 두 칸에 맞춰줘야 디자인 부분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쓰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삭제 리스트 이런 것도 이제 잘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글 보기 이제 여기 여기 와서 글 보기를 이제 클릭해서 가시면 뭐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 가라 갔죠. 삭제 가라 삭제 가면 삭제가 되고 리스트로 바로 가죠. 그래서 리스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로 가세요. 그럼 리스트로 가죠. 그래서 삭제가 일어나면 삭제가 일어난 후에 리스트로 간다. 이런 걸 이제 보이셔야 돼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컨트롤러에 보시면 삭제가 되면 맨 끝에 삭제가 되면 리다이렉트 리스트.to로 가라. 자동적으로 이동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안 온 것 같은데 자동으로 이동해서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끝에 view.jsp의 맨 끝에 이거 앵커 태그니까 버튼처럼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클래스 이꼬르 btn 한칸 띄고 btn 다시 뭐 디폴트 이렇게 해서 디폴트라고 써주시면 얘가 이제 버튼처럼 동작을 한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는 앵커 태그를 쓰더라도 버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글복에서 새로 고침하시면 맨 아래에 있는 게 버튼처럼 동작을 하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버튼이 돼서 지금 이제 버튼처럼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글보기에 해당되는 링크는 일단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쪽은 글쓰기를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업데이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 리스트에서 list.jsp에서 글쓰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 있죠.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면 write.to로 간다. 그럼 write.to로 가면 write.jsp로 JSP에서 화면을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이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write.jsp로 가세요. 다 했죠. 이제 write.jsp로 가면 이제 똑같아요. 부트스트랩 적용을 시키시고요. JSP에서 맨 아래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 복사한다. 복사하시고 리스크 write.jsp에 가서 붙여넣기 슬래시 헤드 요 사이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예, 붙여넣기 해주신다. 그러면 이제 부트스트랩이 일단 등록이 된 거죠. 네, 등록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쓸 걸 또 쓰시면 되는데 지금 바디 안에 div 컨테이너 만들 거예요. div 만들고 슬래시 div는 지우고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다가 슬래시 div라고 쳐주세요. 그러다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 이 형식이 똑같으니까 나중에 이거를 이제 형식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죠. 네.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 두 개, 세 개 담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컨테이너 안에다가 컨테이너를 또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건 아니니까 약간 더 떨어진다. 그 밖에서 테두리에서 약간 더 떨어진다. 이 정도는 이제 아시면 되고. 자, 이제 게시판 글쓰기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게시판 글쓰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부트스트랩에 글쓰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니까 글쓰기에 해당되는 것을 부트스트랩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 튜토리얼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요. 버튼 뭐 이렇게 쭉 나오고 폼 중간에 밑에 하나 여기 휠 돌렸을 때 한 중간 정도 밑에 여기 그냥 페이지로 갈 때 밑에 정도 보면 폼스가 있습니다. 폼스 여기 입력하는 란을 만들어서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제목 입력하고 내용 입력하고 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 없네요. 여기 여러 칸 입력하는 것은 뭐 BS 인풋스 보시면 텍스트 에리어 여기 있죠. 텍스트 에리어 여기 있으니까 텍스트 여러 줄을 입력할 때 이거죠. 커맨드 이렇게 해서 여러 줄을 입력해서 사용하는 것이 텍스트 에리어인데요. 텍스트 에리어와 한 이 정도 이거 패스워드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입력하는 걸로 이렇게 화면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됐죠? 만드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폼도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try yourself 여기 div에 해당되는 폼 그룹에 해당되는 게 중에서 폼 태그가 없어요. 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 폼 태그는 없고 그냥 div로 입력 하나당 여기 입력 한 개거든요. 여기 입력 하나당 div 한 개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실 때 이쪽에 여기 네임하고 패스워드 입력하는 게 있는데요. 그 네임 입력하는 요 네임 입력하는 게 여기 한 개 하나의 입력이거든요. 이렇게 한 개의 입력이에요. 여기 div 한 개씩 만들고 있죠. 이렇게 한 개당 div를 한 개를 만들어서 여기 한 개 div, 여기 한 개 div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예, 입력 한 개당 한 개의 div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구나. 한 개의 div를 여기 보시면 폼 다시 그룹이라고 쓰고 있어요. 폼 다시 그룹 div를 맞춰서 그리고 입력하는 입력란은 폼 컨트롤 되시겠죠? 그 입력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 예, 태그에는 그 입력 컨트롤, 폼 컨트롤이라고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텍스트 에리어도 입력하는 거니까 여기 폼 컨트롤이에요. 체크박스 이런 것도 다 폼 컨트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전체 폼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try it yourself를 클릭해 보시면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요게 이제 전체에 해당되는 게 나옵니다. 폼이 이렇게 나오시고요. 폼에 폼 그룹 뭐 이렇게 나오시면서 아 그냥 폼으로 그냥 묶어놨네요. 그죠? 폼 그룹 이렇게 나오시면서 묶어서 사용하고 있네요. 그 외에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좀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긁는 거죠. 폼 태그를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폼 태그를 긁어주세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어차피 쓰셔야 돼요.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입력하는 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폼 태그를 둘러싸서 감싸시고요. 그 입력하는 것마다 div을 쓰시면 되세요. 맨 앞에 입력하는 거는 이제 제목을 입력하셔야 돼요. 제목. 사용자한테 제목을 입력해라. 이렇게 쓰시고, 제목은 저희가 이제 타이틀이라고 쓰면 되겠죠. 포 타이틀, 아이디 타이틀, 그 다음에 뭐 그 타입은 텍스트가 맞고요. 생략하면 그냥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인풋 태그에는 이제 데이터 넘어갈 때 문제인데요. 데이터 넘어갈 때 네임을 주셔야 돼요. 네임을 타이틀. 네임이 없으면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네임이고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타이틀은 저희가 이제 제목이니까 스페이스바 뭐 이런 거는 배제시키고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맨 앞에 스페이스바라면 오면 안 됩니다. 오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얘 반드시 넣어야 돼요.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게 이제 required라는 게 있습니다. required 요구되어진다. 데이터가 요구되어진다. 얘는 데이터가 비워놓을 수 없는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얘의 그 저희가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건 패턴을 같은 거 패턴 같은 걸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뭐점 쓰면은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맨 앞에 스페이스바는 안 됩니다. 뭐 이런 패턴을 쓰시는 게 좋고요. 중괄호고 중괄호 사이에 반복되는 것을 쓰시면 되고 타이틀은 뭐 적어도 4자 이상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4자부터 4자 땡땡 썼습니다. 콤마인가 땡땡인가 콤마인 것 같습니다. 콤마 그 네자부터 뭐 백자까지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 맥스 랭스라는 게 있습니다. 맥스 랭스를 이용해서 백자라고 지정하면 백자까지만 입력이 되고 그 다음부터 키보드 입력이 안 되도록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됐나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언해서 이제 좀 입력하는 데 있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백자라고 쓰긴 했는데 한글로 백자고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DB에 들어가면 얘가 이제 300바이트가 먹습니다. 그래서 백자라고 쓰긴 했는데 한글로 써도 이제 백자가 전부 다 사용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글 백자 가능하고요. 그 영문이나 숫자도 백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라클에서는 300바이트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도 그냥 쓰셔야 돼요. 저는 PW로 보통 쓰기 때문에 PW로 쓰겠습니다. 여기는 비밀번호라고 쓰시면 되겠죠. 맨 아래 비밀번호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뭐 비밀번호는 타입이 패스워드고요. 눈에 안 보입니다. ID PW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ame, 뭐 maxlength, required 비밀번호 꼭 입력해야 되니까 required 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required 쓰시고 그 maxlength도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name은 이제 pw고요. name인 써야 되니까 pw고 패스워드는 세자부터 쓸까요? 세자부터 50자 그 100자는 너무 많고요. 50자 정도 50자까지가 사용할 수 있도록 50자도 좀 많긴 한데 일단은 30자
50자, 50자, 50자까지는 쓰는 걸로 하죠. 뭐 이렇게 50바이트 아시겠죠? 네, 사용하시는 걸로. 이거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세자부터 50자까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맥스랭스는 100자가 아니라 50자니까 50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는 한글 같은 걸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문, 숫자 뭐 이런 걸로 변환하기 때문에 되시겠죠? 변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비밀번호는 저희가 비밀번호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쳤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밀번호 확인 뭐 이런 거를 입력을 하시면 그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밀번호 확인 같은 거를 그 만들지는 않을 거라서 그럼 여기다가 그냥 텍스트로 바꿔주세요. 텍스트. 눈으로 보이게 아시겠죠? 보이게 해주시면 되고 한글을 입력 못하도록 막으셔야 되긴 하는데 저희가 그 한글은 제외하고 뭐 영문자만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글이 그냥 입력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게 지금 코드가 한글 코드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내는 프로그램들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 입력해야 되잖아요. 이름 같은 거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작성자 같은 게 필요하니까 div 복사하셔서 폰그룹이고요. 그 패스워드는 맨 아래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이터 작성자 그다음에 그 작성자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 작성자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고요. 폰 컨트롤이고요. 이제 PW가 아니라 이제 여기다 라이터라고 써세요. 이게 아이디는 화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네임이 실질적인 데이터를 넘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여기 쓰시고 라이터 이고요. 그 리퀴어드 요거 되어 있고 얘는 이제 그 이름이 두 글자 이상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글자 이상부터 특수문자 뭐 이런 걸 못 쓰게 막을 수도 있으세요. 한글 같은 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괄호과 사이에다가 A부터 Z까지 한글로 봤을 때는 가부터 흰까지 뭐 이렇게 쓸 수 있으시고요. 또는 뭐 이렇게 바로 썼는데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 그냥 쓰시면 또는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니까 Z부터 대문자 Z까지 쓸 수 있다. 두 글자부터 일단은 저희가 만들 때는 30바이트로 해서 10자까지 쓰는 걸로 한글로 10자면 30바이트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바 없이 띄어 쓰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이렇게 쓰시던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한글이 10자니까 그 이름이 역자니까 맥스 10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작성자는 10자까지만 가능하신 걸로. 그럼 라이터고 아이디 라이터, 네임 라이터 이렇게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씁니다. 요 사이 제목하고 작성자 사이 여기에다가 그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다시 이쪽에 이제 그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에 오셔서 그 여기 인풋스에서 이제 여기 그 텍스트 에리어가 있는 요 부분에 와서 여기 코드를 복사하시면 되세요. 지금은 이제 그 폼 태그를 둘러싸져 있죠. 이미 둘러싸져 있으니까 div에 폼 그룹으로 만들면 된다. 그리고 div를 이렇게 폼 그룹으로 해서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커맨드가 아니라 저희는 컨텐트로 만들었죠. 영어 문자로 컨텐트 여기다 쓰시고 여기다 내용이라고 쓰면 되겠죠. 내용을 좀 입력을 해주세요. 쓰시고 폰코드라고 로우 5줄이고 아이디가 컨텐트고 그 다음에 아이디도 중요한데 아이디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네임이죠. 네임 이꼬르 컨텐트라고 써주시라 이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다 작성이 됐으면 그래서 이제 잘 골라내시는 게 중요하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제 조금 이제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 내용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면 저기 뭐야
안 돼서 사용이 되시면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로 다시 이제 코딩해 가지고 걸러내는 이런 것도 쓰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글쓰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시고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데이터를 넘기는 게 없네요. 데이터를 넘깁시다 하고 데이터를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못 넘겨요. 데이터 못 넘긴 것은 버튼이 없어요. 넘기자 버튼이 없어가지고 못 넘기게 되죠. 이해되시겠죠? 됐나요? 못 넘기시니까 여기 이제 다시 가셔서 버튼 한 개, 마지막 버튼 한 개 만들어 주셔야 돼요. div 다 끝나면요, 이제 버튼 태그 한 개 이렇게 폼 태그 안에다가 버튼 태그를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등록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서브밋에 의해서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얘가 기본이 버튼의 기본은 서브밋입니다. 서브밋 되시겠죠? 그래서 서브밋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쑥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등록 해가지고 한 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폼 태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 메소드를 데이터를 받는데 저희가 이거 데이터 못 받아요. 왜냐하면 처리 부분을 뭘로 쓰냐면 데이터 글쓰기 처리를 여기 있죠. 처리를 포스트로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하면 갯방식이에요. 아시겠죠? 방식을 포스트 방식으로 바꿔줘야 한다. 되셨죠? 그래서 폼에서 메소드, 폼의 메소드 이거로 개수로 되어 있는 거를 포스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기본이 게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액션은 아무것도 안 쓰시면 누가 받는다? 동일한 URL write.to가 받는데 포스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 놈이 받는다. 됐죠? 이렇게 해서 사용되시니까 이제 다시 글쓰기로 가셔서 가지고요. 이제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 F4키 눌러서 새로 고침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 클릭하면 이거 입력란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대충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작성자 비밀번호 이렇게 하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어차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한 쪽으로 갔다가 다시 리스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되셨나요? 돌아온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실제적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시니까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부분에서 자꾸 찍어라 하시면 되죠. 나 지금 여기 왔다 갔어요 라고 자꾸 찍으시면 나중에 처리가 되겠죠. 되셨나요? 어차피 뭐 DAU에서 자꾸 찍히니까 DAU까지 가면은 다 된 거죠. 그죠? 예, 찍히니까 거기서 이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